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도덕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지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세 가지 아름다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름다운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책 44쪽 아름다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볼 거예요. 먼저 영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거지 철학자로 이름을 높인 디오게네스는 청렴을 생명으로 삼고 탐욕을 멀리한 사상가였습니다. 옷 한 벌과 지팡이 한 자루가 전부인 떠돌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하루는 그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부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수전노였습니다. 재물을 긁어모을 줄만 알았지 좋은 일에 쓸 줄은 모르는 졸부였죠. 그가 지갑을 여는 유일한 순간은 가족을 위해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심 많은 부자의 초대를 받은 디오게네스는 궁궐 같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꾸민 실내, 번쩍이는 가구와 금빛 장식품. 디오게네스가 놀란 표정을 짓자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천하의 디오게네스도 화려한 집을 보니 부러운 모양이군. 한껏 들뜬 부자는 재산 자랑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다네.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았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단 말이세. 자네도 내 금고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걸세. 부자의 얘기에 별 다른 반응이 없던 디오게네스가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입을 우물우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부자의 얼굴에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인가? 부자가 발끈하자 그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미안하네. 실은 아까부터 침을 뱉고 싶었는데 집안이 너무 깨끗하고 훌륭해서 뱉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 그는 부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을 데가 딱 한 군데 있더군. 바로 자네 얼굴일세. 욕심과 심보로 가득 찬 자네 얼굴이야말로 쓰레기통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디오게네스의 예리한 지적에 가슴이 뜨끔했던 부자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름다운 외형보다 인간적인 행동이 더 빛을 발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내면이 더 가치를 갖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던 것입니다.
도덕책 44쪽 나와 친구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친구나 가족, 친척 등 내 주위의 사람 중에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 어떤 점이 아름다운지 써주세요. 예를 들면 친구 이낭이의 아름다움.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구 혜진이의 아름다움. 자기 자리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제 나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봅시다. 나는 웃는 표정이 예쁩니다. 나는 친구들을 배려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쓴 뒤에 돌아오세요. 도덕책 45쪽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을 찾아봅시다. 먼저 3가지 아름다움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면적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얼굴과 몸의 멋짐, 표정, 자신을 꾸미는 것 등이 외면적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집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꾸미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하고 잘 꾸며놓은 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을 밝게 하고 깨끗이 씻고 단정한 차림으로 다니면 자신의 기분도 좋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겠지요? 두 번째, 내면적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가짐의 아름다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노력, 끈기, 도전 등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계속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물론 누워서 TV 보는 일이 쉽겠지만 쉬운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꼭 해야 할 일도 미루고 포기하게 된답니다. 세 번째,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은 착하고 바른 생활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예를 들면 고운말 쓰기, 인사하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친구와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게 하는 사진입니다. 표정만 보아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알 수 있지요? 이제 다시 도덕책을 봅시다. 외면적, 내면적,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생각해보고 빈칸에 노력해야 할 점을 써봅시다. 먼저 친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외면적 아름다움. 매일 깨끗하게 씻기. 허리 펴고 바르게 앉기. 내면적 아름다움. 긍정적인 생각하기. 온라인 학습 매일 꾸준히 하기.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바른 말 쓰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써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아름다운 내가 되기 위해 세운 계획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봅시다. 하루 이틀만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꾸준히 지키고 한 달, 두 달, 1년까지 계속 실천한다면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3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